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이 경제재개 2단계로 진입하면서 실내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LA 카운티도 확산세가 꺾이면서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실내 영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규제를 철회한 가운데 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1,400 현금 지급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할 것이라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론 속에 의사당 침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베이 지역이 부분적인 실내 영업이 가능한 코로나 레드 단계로 진입하면서 오늘부터 비즈니스도 일제 영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기나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업주들은 잔뜩 들뜬 분위기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동안 텅 비어있던 식당 안이 오랜만에 테이블과 의자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 앞 길거리를 가득 메웠던 테이블과 의자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나파,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안전수칙 단계 중 레드 단계로 진입하면서 비즈니스의 부분적인 실내 영업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We're pretty excited because we've been waiting for a while because on the first time, right, and then they went back. Yeah, and now we're excited. It's definitely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We have been very fortunate to be able to navigate the difficulties. 레드 단계 진입에 따라 식당을 비롯해 영화관, 박물관, 동물원, 체육관 등도 실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실내 영업을 위해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과 영화관은 최대 수용 인원을 전체 25% 이하로 제한하거나 100명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또 피트니스 센터는 최대 수용 인원을 전체 10%, 박물관과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은 25%로 제한해야 합니다. We've got hand sanitizer stations ready. We have social distancing, new placements on the floor so people know to, stay 6 feet apart. 식당과 소매업의 운영 시간 역시 밤 10시까지 제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일부 지역에서 실내 영업이 허용되면서 LA 카운티 역시 실내 영업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플 단계에 머물고 있는 LA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레드 등급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실내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백신 접종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곳곳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100% 영업 재개를 허용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 1년여 만에 마스크 착용에서 해방됐다는 반응과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급한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1년여 만에 마스크에서 해방된 주민과 영업 제한 명령이 해제된 업주들은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It's been a year. I think it's enough. I think it should be effective like yesterday and a month ago, and hopefully we never have to do this again.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 당국의 완화 조치에도 일부 주민들은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업 재개가 간절한 업주들이지만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obody wants business to return more than me. I think we're very close, and I would hate to get in the way of the progress we're making. I will definitely still be wearing a mask. I'll wait for Dr. Fauci and the other scientists to let me know that it's time to stop wearing a mask. 코로나19 관련 수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2천 명씩 숨지는 상황에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thing we need is the Neanderthal thinking that in the meantime everything's fine, take off your mask, forget it. It still matters. We continue to see troubling signs in the trajectory of the pandemic in the U.S. Now is not the time to release all restrictions.
특히 전문가들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이 규제를 완화하면 분명히 대확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1,400 현금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부양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기존 $10만 에서 $8만 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개인 $7만 5천, 부부 합산 $16만 이하 가정은 $1,4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지급액 대상이 대폭 축소돼 연소득 개인 $8만, 부부 합산 $16만 이상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금 지원의 소득 상한선이 줄어들면서 기존보다 800만여 명의 미국인이 현금 지급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의회 경찰이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내일 의사당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유사한 폭력 시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의회 경찰국은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내일 의사당을 침범하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협은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것이란 음모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rump will take office as the 19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March 4th. 3월 4일은 지난 1933년까지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The real inauguration will happen on March the 4th, when our dear leader Donald Trump will actually be publicly inaugurated as the president. 이날에 맞춰 의사당 난입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해칠 것이란 위협도 예고됐습니다. 또 한 차례의 폭력 시위 가능성에 의회 경찰은 비상령을 발동하고 의사당 보안 강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방정부와 로컬 정부와 협력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도 보안상의 이유로 내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as well as the National Guard to provide a robust security posture around the campus. Of course, that security posture is layered. We have an outer perimeter as well as an inner perimeter.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의사당에 배치됐던 병력 일부가 복귀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5천여 명의 주방위군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위협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대화일 뿐이며 실제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들에게 발송된 경보엔 내일을 포함해 5일과 6일에도 극단주의자들의 침범 위협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경찰 당국이 최근 전복 사고가 발생한 타이거 우즈의 사고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고 당시 우즈가 몰고 있던 현대 제네시스 GV-80에 장착된 블랙박스 자료의 주행 정보와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 사고로 심각한 신체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블랙박스에 대한 검색 영장을 법 집행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블랙박스에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조사는 사고 관련 데이터에 한해 이뤄져야 합니다. 셰리프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범죄가 관계돼 있는지 등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일반적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수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가 리얼 아이디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피싱 사기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DMB는 실제 리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우편 주소와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 단계를 누르면 새 정책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를 촉구하는 링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MB는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은 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아 수백만 달러의 주택과 명품백을 구입한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37살 리도나 위긴스를 금융 사기와 돈 세탁 등 3건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긴스는 서류를 위조해 총 2차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통해 지원받은 360만 달러를 부동산과 샤넬백, 자동차, 랜드로버 등을 구매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긴스는 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만일 유죄가 선고되면 최고 30년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LA시 의원들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 배정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LA 12지구 잔니시 의원을 비롯한 조 부스카이노, 미치 오페럴, 니디아 라만, 모니카 로드리게즈, 누리 마르티네즈 시 의장 등 LA시 의원들은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시안 태평양계 API 증오 범죄의 해결을 위한 결의안과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한 결의안과 조례안에는 API 증오 범죄 해결을 위해 LAPD가 1년 동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API 범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자금 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잔니시 의원은 인종차별 문제가 반복되는 역사를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아시안을 보호해줄 현실적인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동안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가운데 올해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농무부 경제조사국은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격이 1에서 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소매점 영업시간, 쇼핑객 수용량 제한 등과 같은 소비자 수요와 식료품 산업의 변화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감귤과 사과, 딸기 등 농산물 가격이 1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가정에서 먹는 식비가 3.8% 올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최소 38명이 학살됐습니다. 14살 소년도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소수민족 로힝야족 수천 명을 학살한 군부가 권력을 위해 자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방패를 앞세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를 행진합니다. 바리케이트 근처에 다다르자 사방에서 총성이 울리고 놀란 시위대가 뒤돌아 달아납니다. 도시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고 도로 한가운데는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생 한 달, 반쿠데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군경의 강경 진압, 실탄 사격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전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자녀의 죽음을 확인한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UN 미얀마 특사는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서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the bloodiest day since the coup happened on the 1st of February. More than over 50 people died since the coup started, and many are wounded.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 14살 소년도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SNS를 통해 경찰, 군 가릴 것 없이 실탄을 쏘고 있고 일방적 전쟁터라고 현지 상황을 알리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웃나라 인도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모여 군부 책임자인 미나웅 플라잉 최고사령관의 사진을 불태우며 민간인 살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would like to pressu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stop the military killing the people and killing the anti-coup protesters in Myanmar.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 유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억압보다는 대화가 필요하고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폭력으로 꺾일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국무부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미일 안보와 관련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America's relationships not only with our allies, b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None are more important tha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아울러 한미일 3국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며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외 정책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을 향해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겁니다.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는 상황이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다시 최저점에 달했다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협력 관계로 끌어들일지 여부가 앞으로 북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열린 한미일 3국 외교 당국자 회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인이를 폭행한 적 없다는 양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공통된 분석이 나왔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법정엔 장 씨를 조사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분석관은 먼저 정인이를 던지거나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장 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을 삼키거나 말이 빨라지는 등 거짓 행동 특성이 나타났는데 독립적으로 참여한 4명의 분석관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또 장 씨가 내재된 공격성이 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모자란 점으로 미뤄 사이코패스 성향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장 씨가 정인이를 밟거나 던지는 등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에선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상황도 비교적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장 씨 부부집 아래층에 사는 이웃은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 나는 큰 소리와 진동이 4-5번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항의를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도망치듯 법정 밖을 나서던 양아빠 안 씨. 죄송합니다. 뒤쫓던 취재진을 향해 갑자기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서울시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집에서는 현금 수천만 원과 억대의 미술품이 줄줄이 나왔고 모두 압수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고급 빌라촌. 서울시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금이에요, 저거? 커다란 TV와 고급 미술 작품에도 화려한 병풍과 옷장 속 금고에도 노란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최 씨가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지난 1999년부터 4년 동안 지방세 38억 9천만 원, 모든 국민이 내는 주민세 6,170원 2건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세 1,073억 원도 체납돼 국세청의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최순영 전 회장 자택에서 현금 2,600여만 원과 미화 109달러, 미술품 등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천여만 원을 압수한 서울시는 이후에도 수차례 자진 납부를 독려했지만 최 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부인이 이사장이었던 종교재단 소유의 고급 차량을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으며 작년 한 해에만 그림 87점을 팔아 35억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4월에 그 그림 87점을 35억 원에 매각한 내역을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서울시는 압수한 현금으로 최 씨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고가 미술품 가운데 2점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54%가 영국발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위험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존에 고등학교로 한정됐던 폐쇄 대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6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스위스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변이 감염률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위스 연방공중보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와 신규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 거리에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여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는 7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뉴욕 최대 중식당 진퐁을 살려달라는 호소인데요. 1978년 문을 연 진퐁은 800석을 보유한 초대형 중식당으로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찾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는 테이크아웃과 배달, 실외 식사 영업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내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합니다. 스웨덴 남부의 베틀란타시 도심에서 현지 시각 3일 오후 20대 테러 용의자가 도끼로 행인들을 공격해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는데요.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리에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날 공격이 테러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최초로 억만장자가 1,000명이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 후른 리포트는 2012년부터 매년 부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는데요. 후른 리포트는 1월 15일 평가 기준으로 집계한 2021 글로벌 부호 명단을 공개하며 중국은 억만장자가 1,058명, 미국은 6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610명 가운데 318명이 중국인이라는데요. 중국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위는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서 밀려나 중국 내 순위 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로 만들어서 천연세제 삼총사로 불리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 그중에서도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은 식품 첨가물로도 쓰이는 안전한 물질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천연세제라도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베이킹소다는 식품용 첨가물로도 쓰이고요. 세척, 탈취 효과가 뛰어나서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밀가루처럼 얇은 분말 형태로 이루어져서 사용 시 가루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루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호흡기와 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섭취했을 때 안전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가루를 흡입했을 때나 피부에 닿았을 때는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흡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함께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천연세제, 구연산과 과탄산소다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베이킹소다보다는 입자가 굵은 편이지만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아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면 흡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성을 띠는 구연산과 염기성인 과탄산소다는 피부에도 닿지 않게 해야 하는데 맨살에 자주 노출되면 염증이나 발진 등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락스 등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을 꼭 닫은 채로 후드만 켜놓고 요리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후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내보내는 후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빨아들인 공기만큼 외부 공기가 유입돼야 합니다. 창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후드를 작동시키면 풍량이 실제 성능보다 최대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빠져나가지 못한 유해가스는 거실과 방 곳곳으로 퍼집니다. 후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하는데 후드 옆 창문보다는 맞은편 발코니 창문을 여는 게 효과적이라는데요. 주방 창문만 열면 오히려 오염된 공기가 바람을 타고 실내로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흐르는 길을 만들어주면 오염된 공기를 빨리 내보낼 수 있습니다. 조리가 끝난 뒤에도 실내에는 여전히 오염물질이 남아있으니까요. 최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시고 후드는 15분 이상 켜놓아야 합니다. 한라산을 닮아 이름 지어진 감귤류 과일 한라봉. 한라봉은 12월부터 3월까지 제철이라 요즘 가장 맛있는데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고 비타민C가 많이 함유돼 있어서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맛있는 한라봉을 고르려면 껍질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주름 없이 매끈하면서 껍질이 얇은 것이 당도가 높고 맛있는 한라봉입니다. 하루 정도 상온에 뒀다가 숙성해 먹으면 더 달콤한데요. 농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을 묻혀 문지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벗겨 먹으면 되는데 윗부분을 가로로 자르면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라봉은 저장성이 좋아서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 이상 보관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